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등을 거치면서 상당히 어렵고 어두운 시기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66년이 되어서야 키스트가 설립되고 1967년에 과학기술처가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과학기술의 씨앗을 심고 물을 뿌리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2000년대가 지난 이후에서야 이러한 주요 성과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R&D, 즉 과학기술에 있어서 상당한 지식을 축적하고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식 스톡은 정부 R&D의 급격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서 꾸준히 증가하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창의력이나 추상적 사고 능력이라던가 어떤 혁신 활동이라던가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수요 수준, 요구 수준과 현재 수준 간의 갭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진다라는 그런 조금 부정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게 갭 차이라고 하는 게 요구 수준과 현재 수준과의 차이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은 올랐지만 어떤 그 국가적인 요구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갭 차이가 커진 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GDP의 경우에는 이제 1970년에 이제 세계 31위에서 2018년 세계 11위로 순위가 올라갔고요. 1인당 GDP의 경우에 있어서는 1970년 세계 100위에서 2018년 세계 81위로 올라갔었고요. 수출의 경우에는 1970년에 이제 세계 27위에서 2018년에는 세계 5위에 이제 수출 대국으로 이제 성장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거의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이제 제품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OLED, 2차 전지, LNG 선박, 수소 전기차 등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시장,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 측면에서는 우리 수출 주도의 어떤 해외 시장 그 중심의 그 산업 발전을 해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기술이나 공업 측면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기술 혁신, 그리고 이제 어떤 생산성 향상 이런 부분이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이나 주체 측면을 보면 바로 그게 기업가 정신,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 마지막에 정책이나 제도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정부 정책 아주 잘 계획되고 잘 실행된 정부 정책, 막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초창기에 여러 정부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80년 또 98년, 2009년 그럴 때마다 우리 경제가 큰 폭으로 출렁거렸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해가면서 잘 해왔고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최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게 패턴이 눈에 보이죠. 파란색 선이 노동 투입 효율성이고 빨간색 선이 자본 투입 효율성이에요. 노동 투입 효율성은 끊임없이 증가하죠. 자본 투입 효율성은 정체 상태이고, 요 이제 확 떨어지는 거, 요 부분이 IMF 위안이기 때문에 이때 확 떨어지죠. 어쨌든 그래도 자본 투입 효율성은 그냥 정체 상태. 하지만 노동 투입 효율성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좋은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정부가 끊임없이 힘쓰고 있고, 기업의 수요에 대한 만족도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서 핵심 기술을 어떻게 보유할 수 있을 것인가, 10대 수출 품목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주력 제품군의 발굴이 쉽지 않습니다. 변화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과제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정부 R&D 투자는 창업 초기 기반 조성과 사회적 품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정부는 창업의 양적 증가에는 크게 기여를 했는데, 이제는 질적 성장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중소기업 확산형, 그다음에 장주기 산업, 그다음에 융복화 높은 복합 기술로 가지 않고서는 이 코리안 패러독스를 해소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식의 생각이 들고, 요 세 측면에서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가 인구개발 과제를 전부 다 소위 개인 로봇의 개호 로봇이라든지 간병 로봇 이런 것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것을 키운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소위 자율 자동차도 만드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고령화 사회를 위해서 만드는 거다라고 어떤 그런 분명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이 고령화 사회를 위한 어떤 사회적 가치, 이것도 어떤 국가 인구 개발에 지금 이제는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어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대면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R&D 또는 비대면 관련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에 있어서 R&D, 다양한 측면으로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서 R&D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2019년 통계가 2021년 정책에도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건데 거기에 있어서 R&D 실적이라든지 전망치, 실적에 대한 잠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망조사가 조금 부처 간 연계라든지 강력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간에 이제 치열한 그 경제 패권을 둘러싸여 이제 대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이제 세계 경제 위기 및 한국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위기이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